듣기를 먼저 노출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읽기로 가세요. 그런데 듣기나 읽기로 영어 공부를 하는 거는요, TV로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를 원어민 앞에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머릿속에 갑자기 문장 구성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하나 뜯어서 먹여줘야 돼요. 아이들은 꼭 문장형 학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중고등 수행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연입니다. 순서만 바꿔도 대입까지 해결되는 초등영어 공부법 작년에 출간을 했고요. 해치에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윤희연입니다. 학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책을 쓰셨다고 하던데 어떤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을까요? 고학년 되면은 중등 내신 대비학원 보내시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다 문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고1에 들어올 때도 그 문법의 기초가 제대로 안 된 채로 고등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이 제 경험상 한 70%가 넘어요. 그러면 고등학교에 와서 문법의 기초를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에서는 영어는 단어만 외우고 모의고사만 해도 사실 시간이 촉박해요. 문법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그런 아이들은 단어량도 적거든요. 그러면 영어에만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대입에 성공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영어 공부 순서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는 듣기를 먼저 노출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읽기로 가세요. 그런데 듣기나 읽기로 영어 공부를 하는 거는요, TV로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TV에서 과학 채널을 보거나 하면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 습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TV를 끄고 나서 그 지식이 완전히 내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TV로 공부를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자기 지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3학년부터는 꼭 파닉스가 끝난 시점부터 바로 문장력으로 영어를 학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장력으로 학습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두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단어. 나는 뛰어. 나는 자, 너는 먹어. 이 정도에서 시작하면 되거든요. 뒷부분에 워크북 50선을 제가 넣어드렸어요. 한글 문장은 제가 맨날 현재 시제만 주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과거도 주고요. 나는 달리는 중이야도 주고요. 나는 달릴 거야도 줘요. 달라지는 시제를 자기가 사전을 찾아 들어가서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전 활용을 안 해보고 고등학교까지 간 학생들은 사전을 열어서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과거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특히나 과거 분사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는 더더욱 몰라요. 과거 분사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 분사가 수동태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죠. 저희 학원에 지금 3학년 된 여학생이 있어요. 작년 2월에 왔을 때 ABCD를 단 하나도 몰랐어요. 소문자, 대문자 구분도 못했어요. 그 친구요, 요새 날아다녀요. 선생님이랑 까랑까랑하게 말을 하면서 스피킹을 하거든요. 그 힘이 뭐냐면 밑에 깔린 베이스 문장력이에요. 단어를 먼저 암기를 시켜서 아이한테 주입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영어의 어수는 다르다는 거를 나는 영어로 뭐라고 쓸까?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두고 있는데 영어 영상 노출이랑 영어 그림책 읽기 한 3년 정도 했어요. 엄마표 영어를 이런 방법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저는 파닉스에서는 듣기로 노출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대신 아이가 3학년부터 영어를 문장형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취학이나 저학년 때 국어 학습이 조금 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영어 노출만 시켜주시기보다는 한국어 책도 좀 많이 읽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조금 고민이 되는 게 듣기, 읽기 위주로 하고 있지만 그 다음은 아직은 어리니까 말하기 위주의 학원을 보낼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일단 문장력을 다지는 게 우선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아이를 원어민 앞에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머릿속에 갑자기 문장 구성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만약에 그 원어민 선생님이 1대1로 아이를 지도하면서 문장 구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학원이라면 괜찮아요. 그냥 단체로 모여서 원어민이랑 대화를 한마디 해본다고 해서 아, 영어의 어수는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걸 아이들이 분석을 스스로 할 수 없거든요. 하나하나 뜯어서 먹여줘야 돼요. 아이들은 문장이 이렇게 생겼어를 아주 긴 시간 동안 최소 1년은 문장 갖고 학습을 해본 뒤에라야 스피킹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지금 어른이 돼서 우리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통으로 문장을 외운 말만 할 수 있어서예요. 왜 문장을 통으로 외워서 말하냐면 문장 구성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아이도 똑같이 그거를 답습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통으로 무슨 문장을 자꾸 말해. 그러면 이 아이한테도 문장이 통으로 와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문장 구성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고. 네. 저희도 물론 AR 지수 테스트를 하는 시스템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많이 해본 결과 AR 지수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단어량의 테스트지 절대 읽기나 라이팅을 가늠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제가 쓰는 테스트지가 있어요. 오래 안 걸려요. 3분 미만으로 걸리고 집에서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어요. 영어로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문장의 해석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한다와 나는 했어, 그거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지금 국어학습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 거거든요. 영어 공부법 소개 부탁드릴게요. 티처스인가? 거기 보면 고등 지도하셨던 분들이 초등 때 이렇게 했으면 한숨을 푹 쉬시고 그러세요. 고등을 지도해 본 사람들의 마음은 저는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너무 어릴 때 과하게 하지 마라가 이제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게 왜냐면 저희는 그 아이들이 뒤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초등에 너무 뛰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냥 마라톤장까지 가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 가는 애를 막 미리 뛰게 하고 막 숨 지치게 하고 하면 막상 거기 가서 나가 떨어져서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요. 제 책을 보시면 제가 얼마나 5학년을 강조하는지 아실 거예요. 5학년부터 정말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5, 6학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중등이 무너지고, 중등이 무너지면 고등이 무너져요. 그러면 5, 6학년 공부가 제대로 안 되면 대입이 무너진다는 소리거든요. 공부할 마음이 생길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학년 때 너무 과하게 학습시키지 않는 걸 추천을 드려요. 3학년 전까지는 국어책 많이 읽혀주시고, 학습 만화 좋잖아요. 어쨌든 활자에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만화도 상관없어요. 영어는 너무 테스트에 민감하게 반응 안 하셔도 되고, 점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AR 지수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노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즐기고 있다.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좀 일찍 시작을 해야 귀도 트이고 뭐 하니까 저도 조금 일찍 보여주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도 조금 그래요. 선생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요. 영어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어학습을 하는 건 영어 베이스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어학습이 된 채로 3학년에 이 문장력을 시작한 애는 정말 확 올라가요. 그 학생 있잖아요. ABCD에서 1년 만에 이만큼 간 학생? 그 친구는 한국어 활용 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빨리 느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는 영어 단어는 암기 안 시키거든요. 빠르면 4학년? 그 정도부터 시키고, 대신 국어 단어 암기는 저학년부터 시켜요. 교과서를 아이랑 같이 집에서 형광펜으로 너 여기서 모르는 단어만 다 체크해봐만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모르는 단어 진짜 많거든요. 지금 당장 영어 단어 막 100개 외울 때가 아니라 교과서에 모르는 단어 체크해서 그거 먼저 뜻 암기하는 게 더 우선시 돼야 되는 학습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무슨 수능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 뜻을 몰라. 얘는 그러면은 수능 영어 단어 외울 때가 아니라 한국어 공부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고학년 갔을 때 영어 공부도 속도가 확 붙어요. 초3, 초4 어떻게 할까요? 3학년에는 꼭 문장력으로 학습을 시작하는 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으로 공부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단어를 외우게 하고 수거를 외우게 하고 문법을 외우게 하고 하는 거지. 근데 그 방법으로 해서 효과를 못 보셨잖아요. 그럼 그거 다시 답습하면 안 되거든요. 처음엔 진짜 느리거든요. 그런데 한 1년 정도만 눈 딱 감고 그 기초 학습을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학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 3회 수업을 하고 문장을 하루에 15개씩 하고 한 주에 45개잖아요. 그러면 그냥 50개라고 할게요. 한 달에 200문장이에요. 그러면 그 한 달에 200문장이 1년을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정도 문장이 쌓이면은 당연히 이제 속도가 늘 수밖에 없죠. 전에는 제가 5학년부터 문법 시작하면 된다라고 전에 이제 상담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새는 저도 약간 마음이 급해져서 늦어도 4학년 여름방학? 아무리 늦어도 4학년 겨울방학? 그때부터는 문법의 기초는 시작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좀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유학기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중2에 시작하던 내신이 이제 중1부터 시작이 되고, 더 빨라지면 1학기에 시작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중학 내신 대비를 하려면 그렇게 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기초문법이라는 건 기초문법 용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문법 들어가는 거 추천드리고, 초4인데 지금 파닉스도 제대로 안 돼 있네? 그럼 파닉스 해야죠. 급하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요. 안 한 거는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4학년 때 기초 단어부터 암기하는 거 이제 같이 시작해 주시면 좋아요. 문법이랑 단어는 어떤 걸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저는 마더텅 책을 주로 많이 써요. 4학년에 처음 문법 시작할 때는 중학영문법 3800제 스타터, 그거랑 초등영문법 777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 같이 해서 써줘요.
단어장은 중앙영문법 9,000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9,000개 들어가 있는 책이거든요. 가격도 9,000원이에요. 그 책으로 해주시면 네. 좋아요. 초등학교 5학년 이후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뭐 해주면 좋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에도 역시 문장력은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안 된 친구라면 늦었더라도 꼭 문장력 학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중고등 수행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라이팅을 꼭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단어 암기 당연히 해야 되고요. 중앙 영단어 9,000 단어장을 끝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단끝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고단끝으로 넘어가면 수능 전까지 그 책을 한 10바퀴 돌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문장력 같은 경우는 시중에는 비슷한 교재는 없어요? 고학년이나 중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영문법 3,800제 그거 서술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가로로 된 초록색 책인데 그것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듣기나 말하기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자기가 머리로 우선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베이스는 좀 또 문장력이에요. 쓰는 연습부터 많이 시키다 보면은 쓰기 전에 자기가 머리에서 문장이 완성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 스피킹 시작해 주는 게 좋아요. 듣기는 계속 병행은 해주는 편이에요. 초등영어 받아쓰기 10회 스타터부터 6-2까지 다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집에서 학습하실 때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그지바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각 가정의 영어 교육이 조금씩 다들 쉬워지시고 마음에서 부담을 내려놓으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집에서 하시다가 정말 어렵거나 하시면 저희 사이트 찾아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